안녕하세요. 만 3세 반의 기본생활 습관입니다. 기본생활 습관의 개념과 지도 방법,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 습관. 기본생활 습관이란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스스로 습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하고 몸에 익혀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생활 습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더불어 누군가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의 행복, 더 나아가 자아 실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기본생활 습관의 형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식습관, 수면, 청결, 배변, 안전,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기본생활 습관에 속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식습관, 예절 바른 식습관, 이 세 가지가 기본생활 습관에 꼭 포함이 되는데요. 유아 경우에 고기만 먹는 친구, 또 혹은 김치만 먹는 친구, 이러한 경우는 영양이 있어 어느 한쪽에 불균형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배가 고플 때마다 하루 종일 계속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식사 시간에 흘린 거를 주워서 먹거나 아니면 손으로 먹거나 이러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면인데요. 일정하게 자고 있는지, 또 적절한 숙면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기본생활 습관에 있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루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과 운영에 있어서 아이도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숙면 환경은요, 가끔 선생님들이 낮잠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자장가를 틀어주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자장가를 틀어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과연 적절한 숙면 환경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변입니다. 배변 조절 능력이 있는지, 또 규칙적으로 화장실 지도를 하고 있는지, 배변 훈련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3세에는 배변이 아직 원령에 따라 조절 능력이 조금은 되지 않는 유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원령에 따라 차등을 둬서 적절히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규칙적으로 화장실 지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아는 자기가 변이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체크해 보셨다가 은지가 지금 화장실 한번 갈 시간이 되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은지야, 우리 지금 화장실 한번 갔다 와볼까? 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준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간 뒤에 혹시 선생님 쉬마려워요 하고 갔는데 대변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잘 체크를 해주셔야 뒤에 부모님들께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청결입니다. 청결은 자기 몸에 대한 청결,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몸에 대한 청결은 손을 잘 씻을 수 있는지, 세수를 잘 하는지, 그리고 잘 씻고 오는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주변 환경의 경우는 놀잇감을 사용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데나 낙서를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교실 내 정해진 곳이 아니라 아무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청결에 있어서 세수를 잘 하지 않고 오는 아이, 그리고 잘 씻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가정과 연계해서 잘 씻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유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누구 세수를 안 했나 봐요. 라고 얘기하거나 선생님, 누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유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기관도 사회생활이잖아요. 친구들이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안전입니다. 안전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지식교육, 기술교육, 태도교육인데요. 지식교육이란 뭐냐?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술은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태도교육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안전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절제인데요. 절제에는 생각과 행동, 물건의 사용, 감정의 조절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물건의 사용과 특히 감정의 조절 이 부분이 유아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이 감정의 조절, 물건의 사용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욕구를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이게 지금 모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다 심어버릴 거야 혹은 내가 다 뽑아버릴 거야 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절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다른 친구들도 하고 싶을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적절하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수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절제에 대한 부분도 기본생활 습관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생활 관련 보육 환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간식 및 식사, 배변 활동, 낮잠 및 휴식 영역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3세의 경우는 간식 및 식사에 있어서 잔반을 정리하고 식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2세에서 진급하는 영아들이 있을 수 있고요. 3세에서 바로 입학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2세에서 기본생활 습관이 어디까지 형성이 됐는지, 지도가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처음 시작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4세의 경우는 추가 배식, 기본 배식 이외에 추가 배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담아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5세의 경우는 기본 배식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밥을 떠본다라든지 반찬을 가져가 본다라든지 이렇게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돼 있으면요. 이거는 초등학교에 가서도 연계되는 부분이라 이제 중요합니다. 다음은 배변 활동 한번 볼게요. 화장실 내 손 씻기, 순서도, 이 닦기 방법 등을 게시해서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유아의 경우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사에 이런 성에 관련해서 유아교육기관에 있어 좀 좋지 않은 기사들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유아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성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배변 활동과 관련해서 지도하셔야 됩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몸, 타인 몸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화장실에 가림막이나 커튼, 문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영아반까지는 영아 화장실의 경우는 남녀 소변기가 뚫려 있거나 같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유아의 경우는 꼭 나눠져 있어야 되고요. 만약 같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남녀 따로 화장실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깔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잠 및 휴식은요. 낮잠을 자지 않는 유아들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 쉬더라도 개별 매트,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개별 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거나 휴식하고 싶을 때는
휴식 공간을 준비해 주어야 됩니다. 별도의 휴식 공간이 어려운 경우에 선생님들이 언어 영역 매트를 같이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어 영역에서 놀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생활 습관의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발달입니다. 이 발달은 어디 가도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생활과 일상과 활동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 발달은 꼭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은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지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힘들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왠지 허락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 그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교사와 가정과 연계가 필요하고 동일한 상호작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 중이 아니라 1년을 계획하고 보통을 보시는 거죠. 1학기에 손 씻기는 어디까지 해보겠다. 2학기에 손 씻기는 어디까지 해보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아의 동기유발도 필요합니다.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해보고 그게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하는 거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도 있어야죠. 그래야 더 하고 싶겠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발달과 더불어 중요한 가정과의 연계입니다. 기관에서만 유아가 생활하는 건 아니죠. 기관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지도하고 잘했지만 가정에 가서는 그렇지 않는다? 어린이집에서만 하고 가정에서는 다 허락이 된다? 그러면 유아는 혼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 했던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혹은 기관에서 했던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고 싶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가정과 연계를 잘 하셔서 꾸준히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의 지도 방법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아의 발달, 일관성, 반복성, 지속성, 장기성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발달은 기본 생활 습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조절 능력과 같이 가는 거죠. 주로 이건 신체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신체 조절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인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분류와 인식이 돼야지 기본 생활 습관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생리신호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 응가가 마려워요. 선생님, 저는 쉬가 마려워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 정서적으로는 이러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가? 아닌가?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일관성, 반복성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반복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지속성 가지고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혹은 1년 과정 안에서 쭉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빠르기도 조절해야 돼요. 원령이 느린 아이, 원령이 빠른 아이, 조금 더 신체 조건이 빠른 아이, 신체 능력이 조금 더 느린 아이 이런 그 차이에 따라 기본 생활 습관은 빠르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가끔 놓치기 쉬운 부분은 그래요. 선생님들이 만 3세는 이 정도는 해야지, 너희는 형님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건 빠르기를 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지도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유아의 동기 유발, 선생님이 교재 교구를 활용해서 흥미 유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이 그럼 먼저 한번 먹어봐야지 라고 모델링이 되어준다라는 거. 아이들은 선생님을 좀 존경하거나 동경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면 아이들도 그걸 따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놀이들이 선생님 놀이죠. 왜냐하면 대단히 큰 존재로 아이들을 인식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모델링을 보여준다는 것은 유아들에게 굉장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성취 및 보람인데요. 이거는 유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아이가 기본 생활 습관에서 어떤 배변 훈련을 성공했다라든지 아니면 절제를 잘 했다라든지 했을 때 은지야 너 이러이러한 점이 참 잘했어 라고 인정해주고 또 다음에는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거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과의 연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꼼꼼하게 등하원 시 전달해서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거 이거 많이 놓치거든요. 전달할 때 긍정적인 부분은 유아가 있을 때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유아가 성취와 보람을 느낍니다. 말은 안 하지만 엄마 나 잘했지? 라고 뿌듯해하는 거 느낄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거를 유아가 있을 때 하면 어떨까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거나 이러한 조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유아가 없을 때 혹은 전화로 간단하게 상황 먼저 전달 드리는 그런 센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 생활 습관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처음 저희가 기본 생활 습관을 계획할 때 3월부터 계획을 하죠. 왜냐? 3월이 새학기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제 3월부터 관련 덕목에 따라 보통은 정리를 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절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청결은 어떻게 할 건지, 질서, 안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주제와 맞춰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 예절 부분에서는 인사에 대한 걸 잡았다. 그러면 등하원 시 엄마 아빠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기관 내 어른에게 인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지 이런 실천 내용도 같이 잡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벗기를 했다. 그러면 스스로 혼자서 입고 벗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자기가 벗은 옷은 자기 서랍장에 넣을 수 있는지 이러한 단계를 정해서 선생님들이 실천 내용을 잡아보게 되죠. 자, 생활 주제에 따라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위에는 보세요. 활동 주제에 따라 나눴고요. 아래는 생활 주제에 따라 나눴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학급을 운영하시면서 나에게, 우리 반에게 어떤 게 더 적합한지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 내용은 똑같아요. 실천 내용에 뭐 인사 잘해요. 혼자 옷을 입고 벗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3세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의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주제에 맞춰서 짜든 생활 주제에 맞춰서 짜든 그 내용이 실천 내용은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만 3세 기본 생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이 더 수월하게 아이가 어느 정도, 우리 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본 생활 습관을 성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쉽습니다. 3월과 9월,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체크해 보시면 바로 비교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3월을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3월과 9월. 그래서 3월에 했던 거는 이렇게 돼 있었네요. 네, 이름에 김은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네, 은지는 1학기에는 이를 닦고 손과 얼굴을 씻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나 봐요. 하지만 2학기 되니까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네요. 특히 올바른 태도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는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2학기에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러한 것들을 쉽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여기 총평에는 기본 생활 습관에 있어 건강한 생활에 있어 은지는 1학기에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올바른 태도로 먹는 게 어려웠는데 2학기에는 이제 스스로 아주 바른 태도로 먹을 수 있답니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생활 습관에는 건강한 생활도 있지만요. 뒤에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 포함이 돼 있었죠? 이 안전한 생활입니다. 안전한 생활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규칙이 있음을 알고 놀이기구와 놀잇감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재 위험성을 알고 조심하는지, 이거는 소방대피 훈련이나 안전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탈 것의 위험성을 알고 조심할 수 있는지, 신호등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탈 것의 위험성을 알고 조심할 수 있는지는 1학기에는 보통 정도 됐는데 2학기에는 잘 알고 조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총평에는 이렇게 되겠죠. 은지는 1학기에는 탈 것의 위험성을 좀 조심하지 않고 탔는데 2학기에는 선생님 흔들말은 두 발을 모으고 가지런히 이렇게 바르게 타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봤다거나, 그러면 여기 상에 표시가 되면서 은지는 이러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걸로 보아 기본생활 습관에 있어서 2학기에는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